1762년 윤오월 뒤주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빠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힌 지 이미 3일째. 비명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아버지 영조의 편에 섰습니다. 오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길이었으니까요. 14년 후 1776년 이제 왕이 된 조카 정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모를 바라보는 정조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화완옹주는 모든 자코를 박탈당했습니다. 남편은 사사되었습니다. 그녀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을 보낸 후 70세의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화완옹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화완옹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빠를 구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침묵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속 비극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완옹주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38년 영조와 숙빈 임씨 사이에서 화완옹주가 태어났습니다. 영조는 이미 51세의 노년이었습니다. 말년에 얻은 딸이었기에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궁중에서 화완옹주는 영조의 귀염둥이 딸로 불렸습니다. 화완옹주는 총명했습니다. 말재주가 좋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습니다. 영조는 그런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화완옹주에게는 이복 오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왕세자였습니다. 사도세자와 화완옹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둘 다 영조의 자녀였지만 받는 대우는 천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완벽을 요구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질책했습니다. 반면 화완옹주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궁중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완옹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안 오빠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화완옹주는 풍운군 이준과 혼인했습니다. 풍운군 이준은 왕족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화완옹주와의 혼인으로 그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영조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혼인 후에도 화완옹주는 자주 궁을 드나들었습니다. 영조는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불렀고 화완옹주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 화완옹주는 궁중 정치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조정이 둘로 나뉘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영조는 딸에게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자에 대한 불만, 조정에 대한 불신, 왕위 계승에 대한 걱정. 화완옹주는 조용히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화완옹주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그것이 곧 영향력이었습니다. 1750년대 사도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가혹한 훈육과 끊임없는 질책은 사도세자를 병들게 했습니다.
의대증이 시작되었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을 죽이고 환관을 살해하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영조는 점점 더 세자를 미워했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어찌 다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화완옹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을 드나들며 오빠가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가 분노하는 것을, 조정이 요동치는 것을,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의 편에 설 것인가, 아버지의 편에 설 것인가. 당시 조정에서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렸습니다. 세자를 옹호하면 영조의 분노를 샀고, 비판하면 훗날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계산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1762년 사도세자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고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세자 폐위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화완옹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화완옹주는 오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조의 편에 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확인시켜 주었고 폐위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존이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영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오빠 편에 서는 것은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화완옹주는 선택했습니다. 오빠보다 자신의 생존을. 1762년 윤호월 13일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사도세자는 8일 동안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화완옹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에 자주 드나들던 그녀가 전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어딘가에서 오빠의 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조에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8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사도세자는 2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완옹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영조는 딸에게 더욱 의지했고 화완옹주는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11살의 새손, 훗날 정조가 될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새손 정조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에게 순종했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와 정조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조카를 챙기는 고모였습니다. 정조에게 음식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차가웠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조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화완옹주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화완옹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젠가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화완옹주는 더욱 영조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1760년대 후반부터 1770년대 초반 화완옹주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영조는 점점 늙어갔고 딸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영조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일이 그녀를 거쳐갔습니다. 남편 풍운군 이준도 덕을 봤습니다. 영조의 사위라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받았고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화완옹주 부부는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신하들이 요직을 차지했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손 정조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홍국영을 비롯한 측근들을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정조가 25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화완옹주의 시대가 끝나고 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들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화완옹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골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정조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조가 화완옹주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화완옹주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궁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정조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경고였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화완옹주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화완옹주는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조 시절 누렸던 영향력, 궁중에서의 위상, 사람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 풍운군 이준과 함께 화완옹주는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영조 시절 그들과 가까웠던 신하들을 규합했고 정조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정조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 부부의 움직임, 그들과 만나는 신하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정조의 정보망은 촘촘했습니다. 1776년 말 정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완옹주와 가까운 신하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부정부패, 직무유기, 당파 형성 등. 화완옹주는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궁에서의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1776년 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조를 제거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는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완옹주와 풍운군 이준이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정조는 즉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완옹주는 반정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조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옹립한 인물을 왕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화완옹주 부부와 관련 신하들이 나눈 대화, 주고받은 편지, 비밀 회합의 기록. 정조의 정보망이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화완옹주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조작이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이제는 나까지 제거하려 하는가? 1776년 12월 정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풍운군 이준에게 사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완옹주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화완옹주는 모든 자코를 박탈당했습니다. 더 이상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적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강화도 유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완옹주는 궁을 떠났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 화완옹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빠 사도세자가 떠올랐을까요? 뒤주 앞에서 침묵했던 그 순간이 기억났을까요? 정조는 고모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족이자 아버지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완옹주는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을 보내게 됩니다. 강화도 유배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던 공주,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인이 이제는 좁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방문도 제한되었고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되었습니다. 화완옹주는 늙어갔습니다. 40대에 유배를 왔고 50대를 지나 60대를 지나 70대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가끔 화완옹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었다는 소식,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소식. 하지만 정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800년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1808년 화완옹주는 70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섰던 여인의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화완옹주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통적 평가는 명확합니다. 오빠를 배신하고 권력을 탐했으며 조카를 제거하려 한 악녀. 실록에도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녀도 시대의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옹호론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762년 당시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세자 편에 선 사람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둘째, 조선시대 왕실 여성에게는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반정 혐의는 정조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강력합니다. 화완옹주는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조의 편에 섰습니다. 정조 즉위 후에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고 반정 혐의에 대한 증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결국 화완옹주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도를 넘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화완옹주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생존을 위한 선택이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를 초래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둘째, 권력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본 권력을 놓을 수 없었던 화완옹주처럼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능력입니다. 셋째, 과거의 선택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762년의 선택은 14년 후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완옹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도덕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화완옹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화완옹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오빠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갈 때 침묵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14년 후 조카 정조에게 응징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사사되었고 자신은 모든 자코를 박탈당한 채 강화도로 유배되어 30년을 보낸 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완옹주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피해자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비극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